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그러니까 별도의 특검법 없이 기존의 법으로 바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계획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좀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게 상설특검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 없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좀 개정하는 방법으로 의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한번 예전에도 우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설특검은 규모가 작아요. 네. 파견 검사 5명에 공무원 30명 정도가 되고 네. 기본 수사 기간도 2달 정도, 여기에 대통령이 승인을 해줄 때만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착수 기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총 80일 정도인 거고 대통령이 그래 한 번 더 하시오라고 하면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별도로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본회의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추진을 하고, 이 상설특검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상설특검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박성준 원내수석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했고, 또 법사위원들이 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실상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설특검이 없던 제도가 아닌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5명이서 뭐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이것을 이용해 하겠다 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국민의힘에 어떤 균열이 잘 안 생긴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한동훈 등등 해갖고 뭐 이탈표 8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잘 지난번까지 해서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라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 댐에 좀 구멍을 뚫어보겠다. 균열을 내보겠다. 네, 구멍만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 본물 터질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1월에 대전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지금 어제 발의를 했지만 당장 바로 뭐 특검 추천하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 운영위에서 규칙을 통과시키게 되면 문제는 국민의힘이 바로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워낙 파장이 커지고 이제 국감에 대한 어떤 기회를 못 살리기 때문에 일단 발의를 해놓고 이 최종 처리 시점은 조율을 하게 될 텐데, 예.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잖아요. 예. 그걸 전후로 해서 정치권의 어떤 빅뱅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 쪽에서도 에너지가 커질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뭐 등등에서 반윤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고, 요렇게 되면은 어떤 빅뱅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설특검을 발의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 줄줄이 나올 텐데 그때쯤에 이 이슈가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다. 네, 당장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이제 계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신지호 부총장이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11월에 빵 터뜨리겠다, 이런 계산이 민주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냐, 뭐 이재명 대표 선고 날에 맞춰서 지금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다만 이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뭐 명품백 그 공천 개입, 이것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을 다룬다고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별도 특검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고, 상설특검은 그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대상이거든요. 예.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를테면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이제 삼부토건 체크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요 내용이랑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러니까 요거 조병로 경무관 언급됐던 거, 이런 것들을 상설특검에서 다루자는 건데, 예.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거고 한 단계 좀 쿠션을 거쳐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예.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검, 이제 상설특검을 두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쪼개기 특검, 살라미 특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돌려치기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치기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뭐 3부는 체크해야지 이 얘기 3부는 체크했나 뭐 이 얘기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경찰에서 있었던 건데 결국은 여사의 그림자가 지금 아른거리고 있으니 이것도 결국은 하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왜 이 국회 규칙을 개정을 하느냐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지금 7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검사 5명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먼저 꾸려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그렇죠. 그 그게 위원 추천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로 돼 있어요? 법무부 차관 예. 그리고 법원 행정처 행장 처장.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 그리고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예. 세 명이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이제 법조인을 해서 한 명씩 있는 거고요. 예. 국회가 4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1당이 2명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당에서 2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2명 하거나 뭐 국민의힘 1명, 조국혁신당 1명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건데 되겠네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네. 이쪽 3명 뭐 법무부, 법원 행정처, 대한변협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을 이 여당을 빼버리면은 어쨌든 4명이 다 야당이 돼 국회 추천에 4명이 야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겠다. 자, 뭐 쉽게 이거예요. 말해서 예. 지금 규정 안에 들어있는 규칙 안에 들어있는 여당에게도 추천권을 주는 그 부분을 바꿔버리겠다. 근데 이거는 법안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잖아요. 규칙 개정이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하죠. 법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빼버리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행정부 대통령이 지금 해왔던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네. 시행령 정치의 미러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우회해가지고 시행령 바꿔가지고 뭔가를 해는 것처럼 이것도 국회 이제 규칙 개정을 규칙을 바꿔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거는 이게 운영위에 국회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운영위에서 다루는 건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시간 지연시키겠다 아니면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까지 다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헌법소원 들어가면은 이거 좀 스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은 네. 대통령이 사흘 안에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법 위반 논란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그냥 시간 끌어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는 이거 압박을 해야 된다. 이 특검이나 이런 걸 압박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고민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되게 좀 의미심장한 좀 엇갈리는 게 나왔어요. JTBC와 채널A가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 인터뷰가 나왔는데 자, 잠깐만요. 상설특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언론 보도들이 많으니까 좀 예.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저께 채널A가 명태균 씨가 얘기해서 본인이 이제 검찰 가서 막 나 이제 잡혀가면은 한 달이면은 대통령 하야 탄핵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가지고 좀 파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용산을 향해서 지금 협박하는 거냐. 한 달이면 하야하거나 탄핵될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채널A 기자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되고 예. 직후에 명태균 씨가 채널A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농담 삼아 한 얘기야다. 농담이었다. 예. 그런데 그 채널A 보도가 나간 뒤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어디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검찰은 아니라고 했고 밝히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의 위험성 아니면 부적절성에 대해서 누군가 그게 지인인지 아니면 정치권 인사인지 모르겠으나 연락을 받고 농담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지금 채널A 보도의 취지는 그렇고 동시간대 JTBC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인터뷰 시점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그리고 대통령 집 구조도 내가 하도 자주 가봐서 다 잘한다. 그리고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지금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시간대에 예. 두 뉴스에서 각각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JTBC 인터뷰가 더 일찍 있어가지고 명태균 씨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명태균의 입에 조금 놀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오락가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몇 개 뭐 어제 이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 하면은 네. 김건희 박사 논문이 박사 논문은 국민대, 석사 논문은 숙명여대인데 지금 숙명여대에서는 지금 이제 검증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고 국민대는 이미 표절 아니라고 했는데 음흠. 지금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국민대 소속 구성원 계정으로 돌려보니까 29% 표절률이 나왔는데 15%가 넘으면 이거는 표절이다. 예. 이런 거라서 이거는 지금 부실 검증이 됐다 이런 의혹을 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두루두루 뭐 국감부터 해서 쭉 살펴주셨는데 지금 뭐 명태균 씨 녹취록, 김대남 씨 녹취록 이런 것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음. 김광일 기자. 네. 두 번째 이슈는 김대남 씨 녹취와 관련된 거죠? 네, 십상시 발언이라는 게 어제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뉴스버스 기자한테 했던 말이 녹취록으로 지금 공개가 된 건데 네. 대통령실에 십상시 같은 사람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들을 쥐락펴락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말했던 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미 뭐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그 녹취와는 또 별개의 다른 녹취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서울의 소리에 한 거였잖아요. 네. 이건 또 뉴스버스 기자한테 한 겁니다. 그럼 이명수 기자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 그렇죠. 얘기는? 예, 여기저기 또 얘기를 많이 했나 그럼 봐요. 김대남 전 행정관은 도대체 몇 명하고 통화를 한 겁니까? 저랑은 한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하. 이제 그러면서 십상시라는 사람들을 예. 지금 이제 조모 의원, 강모 의원, 김 전 행정관, 뭐 사실 뉴스버스에 다 공개돼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뭐 이렇게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이름 들으면 여권에서는 다 알만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가깝게 여겼다는 사람들로 다 알만한 사람들이긴 한데. 용산 대통령실의 전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당무감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제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뭐 고강도 감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강도 감찰. 근데 이 고강도 감찰을 하는 문제를 놓고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친한계에서는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된다 쪽의 입장을 냈다면 친윤계에서는 아니 이거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가도 모자를 판에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느냐. 이것은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찰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향한 감찰인지 발언 때문인 거잖아요.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해갖고 뭐 한동훈을 뭐 공격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윤한 갈등의 새로운 내관이 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퇴하면서 그리고 탈당하면서 조금 사그라드는가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키워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에서 이제 배후설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 정도를 김대남 혼자서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의문점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 뭐 신지호 부총장 등등등 이런 목소리들을 키워가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공개적인 발언은 별로 없지만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일탈인데 이런 걸로 감찰할 필요가 있냐? 뭐 감찰로 밝힐 수 있는 게 딱히 사실 이게 수사할 것도 아니니까 실익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 윤한 갈등에 불 붙이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이 이런 걸로 해갖고 용산이랑 스파크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뭐 친윤계 그리고 무게파 의원들까지 좀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남이 이제 비방한 게 본인을 겨냥한 거니까 뭐 기분 나쁘니까 감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명분에 대한 같은 또 차원의 계산과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겁니다. 최상병이나 김건희 여사 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힘 실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녹취가 새로운 게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사실 김대남 씨가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 이슈의 크기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녹취록이 또 나오고 이런다면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보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채널 A가 뭐 단독 해가지고 나온 게 이 한동훈 의혹에 대해서 투게더 포럼에서 들었다. 뭐 이건데 투게더 포럼이 예전에 김기현 전 대표 전당대회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만든 건데 그냥 친윤계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투게더 포럼의 행사를 열었는데 네. 한동훈 빼고 나머지 세 후보 나경원, 원희룡, 김상현만 그러니까 윤상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본인이 들었다라는 건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떤 걸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 의혹들을 자기가 이제 이명수한테 그 내용들 예, 그 취재해보라는 여론조사 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거기서 들은 거다. 예, 뭐 이런저런 지금 음.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추가로 이제 폭로한 거에 따르면은 뭐 그 장애인의 뭐 주가 조작 의혹, 진영구정 검사의 뭐 주가 조작 의혹도 뭐 있으니까 USB 파일을 건넸네 뭐 이런 내용까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특정이 좀 될 수도 있으니 당에서 이제 그 조사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는데. SBS가 또 좀 의미 있는 거를 하나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전당대회 직전에 네. 나경원, 원희룡은 두 사람을 독대를 했다고 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본인 말로 목이 쉴 정도로 기자들을 응대하고 있다. 이렇게 목이 쉬었다 기자들 응대하다. 근데 모든 멘트한테 조금씩 조각조각 뭔가를 계속 주고 흘리고 있어요. 있는 느낌이에요. 나경원 의원은 만났다고 합니다. 인정을 했고요. 예. 예전에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로 그 전당대회 이준석이랑 같이 붙었을 때 그때 타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 차례 얘기만 듣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고 원희룡 측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가 도움을 줬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자기 과시형 과대망상자다 여론조작본이랑 상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친한계의 지금 움직임이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친한계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검찰이 불기소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이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용산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후속 움직임이 좀 눈에 지금 띌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하느냐, 요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면 돌파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요 이야기는 오늘 1타 박성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성민 대표와 함께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술 접대 검사 무죄 아니다. 예, 술 접대를 받은 검사 1심, 2심 다 무죄가 났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고가의 술 접대를 그것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인당 100만 원 안팎의 술 접대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예전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대법원 상고심이 있었는데 뒤집혔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예. 남호 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인데 2019년 7월에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회장한테 술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때 술자리에는 총 5명이 참석을 일단은 했었어요. 네. 김봉현 그리고 나 검사, 이 변호사 그리고 다른 검사 2명이 이제 풀로 다 참석하진 않았지만 잠깐 있었고 술값이 한 600만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인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이제 대상이 돼요. 자, 같이 계산을 한 번에 한 것은 이제 인원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600만 원인데 5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 넘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런데 1, 2심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나왔었죠? 1, 2심에서는 여기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잠깐 참석했다는 걸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한 명이 더 추가. 네, 예. 그래서 6명이 되고 뭐 접객원이랑 밴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만 이제 그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수수 금액이 나 검사나 이 변호사는 93만 원에 불과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이게 뭐 과태료 처분은 되지만 1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계산법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은 많았습니다만 여튼 1심, 2심 다 무죄였는데 대법원에선 어떻게 논리가 뒤집힌 거죠? 일단 김 전 행정관의 몫을 따질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사실은 나 검사한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술자리가 아니냐라고 해서 뒤에 뭐 밴드랑 접객원 이런 것들을 계산을 다시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00만 원이 이제 넘게 계산이 됐고. 잠깐만요. 김 전 행정관의 몫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거는 잠깐 들렀다 갔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연히 뭐 친분 때문에 잠깐 들린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만 원 넘게 산정을 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에서 뒤집혔네요. 김준평론가.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였냐면은 이제 검사 접대 세트 99만 9천 원짜리가 나와서 뭐 이게 가상이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린다 우리 검사님들 이게 접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누구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도 빼고 N빵이라고 하죠. N분의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96만 원으로 맞추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이 좀 눈에 띄는데 대통령님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어제 글을 올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4년 전에 2020년 10월에 검찰청 상대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 공세일 수도 있지만은 당시 검찰의 입장은 문제 없다라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뭔가 그리고 이제 이 검사도 아직 징계도 안 받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는 아직 확정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른 예를 들면 박은정 의원이 어제 굉장히 분개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확정 안 됐는데 징계 내리는데 왜 이거는 미적됐냐. 그래서 형평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